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고 부제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같이 공부해보시죠. 네, 우선 요약입니다. 총 매출은 1.95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이었던 1.25를 넘어섰고요. 작년 총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크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PS는 마이너스 0.02로 예상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둘 다 예상을 초과하는 earning surprise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16일에 나온 1분기 실적은 이제 마이너스 0.09보다도 좋은 마이너스 0.02 EPS, 매출 역시 예상보다 더 좋았다. 그리고 1분기 부킹스, 이건 이제 계약 예약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면서 조금씩 매출로 나눠서 인식이 되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4.2 밀리언 달러를 달성을 해서 작년 전체 부킹스가 16.7 정도 됐는데, 이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현재 586 밀리언 정도가 있는데 작년 4분기 대비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하는 어닝콜에서 흑자 전환까지 추가 유상증자나 대출과 같은 이런 추가 파이낸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기존 주주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순적자는 4밀리언, 조정 에비타 손실은 10.3밀리언으로 작년 전체 순적자와 비교해 봤을 때 순적자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으면서 적자 자체는 줄었지만 이제 에비타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순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야 이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적자가 조금씩 더 커지겠죠. 왜냐면 인력도 더 많이 고용하고 설비나 제조시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흑자 전환까지 걱정은 없다. 그리고 매출 역시 아직 크진 않지만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이던스입니다. 미래 가이던스인데 2분기 예상 매출은 2.3에서 2.5 밀리언으로 이제 1분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킹은 3에서 5 밀리언으로 1분기보다 조금 더 늘어난 수준. 그리고 2022년 전체 예상에 대해서 보시면 매출은 10.2에서 10.7 밀리언으로 작년 전체 매출의 5배 정도를 예상한다고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줬고 전체 계약 부킹 금액은 기존에 20에서 24밀리언을 예측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상향 조정해서 이제 23에서 27밀리언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후 2년간 1개 또는 2개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판매를 해서 TCV 계약 부킹이라는 것을 21년에서 23년 사이에 9자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1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조금씩 인식이 될 거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TCV가 뭔지 몰라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Total Contract Value라고 해가지고 전체 또는 총 계약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총 계약 기간 월별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거나 훈련하거나 등등 이제 아이온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이거를 다 합쳐서 TCV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타임 피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제 컨트랙트 계약을 한 월 동안 매출이 따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인식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월별로 나눠서 조금씩 매출로 인식되는 이런 선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2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전에 줬던 로드맵 대비 어떤가를 또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재작년 3월에 나왔던 투자자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년은 요게 그냥 매출이 아니고 매출은 선지불금 그리고 부킹스 그리고 실제로 인식된 계약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여기 매출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같은 경우는 매출, 부킹 모두 합쳐서 5밀리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매출이 2.1에 부킹이 16.7이 돼서 두 개를 합치면 18.9로 거의 4배 가까운 매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실적을 냈고요. 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15밀리언을 예측을 했는데 예상대로만 간다면 매출은 10.2에서 10.7 정도가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 컨트랙 계약 예약 금액은 23에서 27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33에서 3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2배 이상의, 작년에는 4배 가까이 달성을 했고 올해도 2배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온큐가 예전에 던져줬던 이 매출과 관련된, 성장성과 관련된 이런 재정적인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가, 초과 달성한다면 얼마나 초과 달성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상업적인 성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머신러닝 분야에서 또 뛰어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AI의 이런 트레이닝에 있어서 고전 방법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로 AI를 훈련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아이온큐 아리아를 사용을 해서 양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할 건데, 이미지 분류 그리고 3D로 되어 있는 물체 감지, 여기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와의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십, 이제 자율주행 쪽에도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아리아가 곧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퀀텀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이로 인한 클라우드로 이제 양자 컴퓨터 접근해서 사용하는 수수료 매출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발표를 해서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 충방전, 내구성, 용량, 안전성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협력을 해서 수소 구동 차량용 배터리 및 수소 저장을 포함한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미래에셋 순달남님이 또 다뤄주셨는데, 양자 알고리즘 벤치마킹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몇 사기업과 대학들과 함께 다르파 미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으로부터 연구 개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현재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수년간 지속되는 이 상에 뭐 자금을 또 받겠죠. 유일하게 포함된 양자 하드웨어 제조사이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르파의 지원을 유일하게 받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다르파도 리게티에다가 뭐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고, 뭐 이것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기업은 아닌데 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상을 혼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술적인 성과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인 아이온큐 포르테 제조 완료를 발표를 했는데, 포르테는 이테리움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내부적으로 직접 제작한 이온 트랩 칩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전 세대에서 뭐 허니웰이 외주로 주는 뭐 그런 미국 정부 산하에 있는 국립연구소에서 뭐 칩을 받아와서 쓴다 라는 공매도 리포트를 이제 간접적으로 카운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직접 제작한 이온 트랩 칩을 사용해서 포르테라는 새로운 세대 양자 컴퓨터를 내놨다. 그래서 포르테는 큐비트를 제어하는 새로운 빛 제어 기술, 이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AOD 기술을 도입을 해서 아이온큐가 더 많은 큐비트를 다루게 해주었고, 더 안정적인 레이저를, 즉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어서 아이온큐가 큐비트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류율도 줄어들고 연산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포르테는 2022년 하반기에 미리 선별한 개발자 파트너 연구자들에게 접근이 허용될 거고,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모두 다 신청자들에게 허락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선별을 해서 2023년에 더 많은 선별된 고객들에게 공개를 할 것이다.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아이온큐 아리아가 20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새로운 바륨 큐비트가 지금 또 다른 차세대 양자 컴퓨터에 사용될 예정인데, 그거를 테스트해봤을 때 스팸 에러율이 13배나 개선이 돼서 충실도가, 이제 이 스팸은 초기화와 측정 이 두 부분에서 발생하는 에러율이고요. 실제 연산을 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율은 별개입니다. 이 스팸 충실도가 99.5에서 99.96이라는 이제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크게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PNNL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지속 가능한 영구적인 바륨 공급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륨 양자 컴퓨터에서 대량 생산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듀크 양자 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서 새로운 양자 게이트 패밀리를 발명을 했다. 그래서 알고리즘 실행 시에 더 적은 큐비트를 요구하는, 즉 이온 트랩이 이제 초전도체 방식에 비해 밀리는 게 큐비트 숫자 자체가 적다는 건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양자 게이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이온큐와 이 듀크 퀀텀 센터의 양자 시스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독점권을 가져갔고요.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게이트 접근을 허용을 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개별 큐비트 수준까지 알고리즘 최적화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고, 아이온큐 시스템 코어에까지 접근을 허용해줬다. 그래서 아이온큐만의 양자 생태계를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여기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시면은 타임즈지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100대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아이온큐 역시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대답을 해주셨는데, 양자 컴퓨터는 단순 산수를 위해 설계된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양자 컴퓨터는 물체인식과 같은 머신러닝, 그리고 인수분해 같은 분야에 뛰어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언 공매도 리포트에 또 한번 반박을 해주셨고, 오류 수정 구현을 하려면 지금 아이온큐가 초기에 이거를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오류가 없는 큐비트를 만들 수 있도록 13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오류 수정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물리적 큐비트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현재 아이온큐의 칩에 들어가는 거는 뭐 30 몇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많아져도 5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개의 칩들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광학 상호 연결, optic interconnect 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로 현재 연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달성을 하면은 이제 물리적 큐비트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논리적 큐비트를 많이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양자 컴퓨터 그리고 칩의 소형화, 비용 절감 등과 같은 제조 프로세스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어닝콜에서 말씀해 주셨고, 새로 나온 두 컴퓨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아리아는 32 물리적 큐비트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0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세대 아이온큐 아리아를 제작 중이다. 아마 이게 바륨 기반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아리아가 바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이게 바륨 트랙이고, 이제 포르테는 이테리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테리움 트랙도 같이 가고 있는데, 물리적인 용량으로는 35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1개를 실제로 사용을 하도록 초기 설정이 돼 있는데, 아직 완전한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서 알고리즘 큐비트 테스트도 이제 초기 한정된 테스트만 했는데 아리아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알고리즘 큐비트를 넘는 스펙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곧 나오겠죠. 그리고 포르테에 적용이 된 이 레이저 신기술은 AOD 기술이라고 하는데 총 40개까지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마련을 했고, 포르테의 상세 스펙이 이제 초기 상세 스펙이 나왔는데, 하나의 큐비트를 쓰는 게이트는 평균 충실도가 99.96, 스팸 충실도는 99.4, 그리고 두 개의 큐비트를 쓰는 게이트 충실도는 99.6으로 이제 아리아에 대한 상세 스펙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11큐비트 양자 컴퓨터의 스펙을 보시면 단일은 99.5, 스팸은 99.3, 2큐비트는 99.3으로 훨씬 더 진보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기술적으로 잘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로드맵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스콜피언이 또 어젠가 그제 또 2차 공격을 트위터를 통해 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나 이런 좋아요 수를 보면은 좀 수준 있게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 양자 컴퓨팅 뭔지는 아느냐? 라고 이제 양자 컴퓨터 쪽에서 일하는 분들 또는 전문가들이 달아놓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 아리아도 나왔고 이제 포르테도 나왔고, 또 상업적인 협력이나 뭐 생태계, 양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면을 보면은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낸셜한 거, 재무적인 걸 잘 달성을 하는지. 그래서 올해 총 매출이 10밀리언 정도, 그리고 전체 계약 부킹은 20에서 24에서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죠. 이 외에도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판매해서 9자리의 이제 TCV를 창출하겠다. 요게 아마 향후 2년 안에 하겠다는 건데, 요거를 잘 달성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잘 늘어날 건지 우리가 추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테크놀로지컬한 거. 기술적으로 이제 21년에는 22가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아리아로 20밖에 달성을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로드맵을 한번 달성하지 못했고 22년에는 25 알고리즘 큐비트 달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아이온큐가 본인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거를 잘 달성하는지, 이 두 가지 달성을 잘 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달성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핵심만 정리 요약해서 봤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 아직 매출도 적고 기술력도 초기 단계이지만 이 로드맵을 따라서 잘 간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2030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가을바람이었습니다.